오늘 밤 나 홀로 집에 있었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나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점점 그 소리가 증폭되면서 내 방이 위치한 2층 계단까지 소리가 들려왔어. 숨어서 들어본 결과 그 소리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았어. 그러자마자 무서움에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이번에는 도둑이 들어온 건가라는 생각이 몰려왔어. 하지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문 앞으로 손을 뻗어보려고 했는데 떨리는 손끝에 손인사 같은 무언가를 느꼈어. 전기가 나갔는데 이 소리가 계속되니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지. 결국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노인이나 어르신이 있었어. 내가 착각한 거였던 거야.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니 배터리가 비어 있어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어르신은 내 문을 왜 열어줬었던 건가 싶어서 봤더니 저번에 내가 모르는 사고로 인해 어르신의 손자를 치료해 주었던 것이었어. 언제나 나쁜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겠다는 걸 느꼈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는데 집안이 뒤집혀 있었다. 내 신발은 광내며 곳곳에 흩어져 있고 옷장 문은 열려 있었고 내가 착용한 옷은 모두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놀란 채로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나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깊이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초조해지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당시 마우스 소리가 가장 큰 소리였다. 나는 프라이튼드가 됐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맨날 말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일어나 마을로 나갔다. 그림자 하나도 없는 정말 어두운 마을을 걷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니 나를 따라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언제부터인가 실컷 노력하고 체력 발휘를 생각하지 않은 내 몸이었다.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을 때 어떤 출입문을 지나 저 따위 생각을 모두 멀리한 딱딱한 소리가 났다. 그제서야 눈 가리고 있었던 것을 알았고 출입문에서 대한이가 나타났다. 대한이는 큰 눈으로 날 쳐다보며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었다. 나는 대한이를 안아주며 울었다. 그리고 내가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대한이에게 말했다. 대한이는 나에게 모두 잘 될 거야.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니까. 이라고 약속했고 나는 대한이 쪽에서 두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둘이 함께 걷으며 그림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제 다시 돌아올 때일 걸. 정말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다. 이야기는 이게 끝이다. 알겠지? 밤이 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디서 나는 소리 같은 거 들리고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면 뭐라도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근데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내 귀에 들어와.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지고 어지러워지기도 해. 한 번은 집안에서 잤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옆에서 침대를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방에서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정말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저승으로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어느 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깨져서 고장이 나버렸어. 그리고 바로 뒤에 창문이 딸려서 난색을 띤 색깔의 빛이 들어와서 마치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았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몸이 멈춘 기분이 들어. 한번 근처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살짝 열려서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정말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는데 뒤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없어서 이사를 갔는데도 자꾸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돌아왔어. 그래도 이제도 어떤 날에는 그제서야 다시 또 무섭고 집중을 못하게 해주는 기분이 들어. 정말 끝나지 않는 이런 무서운 상황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동안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일을 한번 말해봐야겠네. 이야기가 좀 길지만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하는 이야기라서 걱정 말고 들어봐. 어느 날 밤 나와 친구들은 늦은 밤에 놀고 있었다. 다 같이 조용히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었는데
그날 이야기한 내용 중 하나가 유령 이야기였다. 내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순간 밤은 참 어둡고 무섭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강아지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코를 풀고 나와서 유령 같은 것이 있어 보였다고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저 강아지가 짖는 대로 우리도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불을 다시 켜봤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은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강아지가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 사람과 비슷한 형상이 보였다. 그것은 희미한 빛과 함께 저평면에 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는 우리 종합적으로 모두 깜짝 놀라서 어둠이 두려워져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뒤로도 우리는 그 유령 같은 것이 계속해서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져서 웬 늑대가 아니더라도 자정경이라곤 하지 않으면 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일을 전혀 섞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강아지는 더 이상 그 유령을 보지 않았다. 이게 내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였는데 듣고 나니까 더 무섭게 느껴졌지 않을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유령의 모습이다.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었는데 꼭 정말 실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참 끔찍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밤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귀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너무 무서운 감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물어봐. 아직 작은 시절에 우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두 동생 5명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근처에는 산과 농장들이 많아서 공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도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같이 자는 동생 중 막내 동생은 도시락을 만들어 놓고 잠에 듭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그의 도시락은 매일처럼 냉장고 안이 아니라 침대 옆 바닥에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제 아버지는 결코 보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가 전원을 끄고 자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잠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리가 오늘 밤 너희들 주변에 언젠가 머물렀던 어떤 존재가 찾아올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혼자 있던 시간 제 뒤에서 무언가가 서성이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의 끝에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은 재살해야 했으며 우리 집 스테레오는 그 자신의 뜻대로 작동했습니다. 물론 말로 하면 그렇게 무서운 일처럼 들리지 않겠지만 경험하시면 알아볼 겁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이 이상한 일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나쁜 기운으로 대처되었던 건가요? 그것들은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악성이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끝. 한번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게 됐어. 굉장히 외딴 곳에 있었는데 밤에는 정말 조용했어. 그리고 화장실도 매우 멀리 있었어. 그런데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싸가지 없이 화장실 갈 사람이라고 물어봤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 그리고 그 긴장감과 조용함 중에 갑자기 수상한 산림 경찰이 우리 캠프사이트에 다가와서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누가 화장실에 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떤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이 슬프게 된 게 기억나. 경찰은 캠프장을 훑어보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노는 동안 아무래도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이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저 꿈을 꿨겠지 하면서 웃었지만
한 사람은 진지하게 귀신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어.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귀신 같은 것을 볼까봐 무척 불안해했어. 그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또 한 번 찾아왔어. 경찰은 결국 뭔가를 찾았는데 화장실 근처에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어. 그것이 바로 냄새의 원인이었다. 모두가 놀랐고 우리는 그 살인자와 긴장하며 여행의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난 거야.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경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절대 또 캠핑을 하고는 싶지 않았어. 그렇게 긴 이야기였지. 근데 진짜 기억나면서 다시 쓰려니까 지금도 떨리네. 귀신 같은 것도 실제로 존재할지도 몰라. 좋아, 한번 들어봐. 이야기는 멀리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어. 그곳은 주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그 마을을 으스러지게 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어. 어느 밤 한 사람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방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어.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그 방의 색깔도 달라지고 가구가 이상하게 되어 있었어. 그 사람은 창문을 열었지만 밖으로 나가려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 마치 한밤중에 실시간이 하나 끊긴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 하지만 이 일은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어. 그 다음날 그 대상이었던 사람을 제외한 몇 명의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누군가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깊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다른 이들은 악몽 가운데 생전처럼 못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꿈에서 눈을 떴어. 이런 기이한 일이 계속되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 그러나 마을을 나가려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됐어. 마을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어 나가거나 차를 타려고 해도 도로나 길이 끊어져 있거나 벽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마을 밖으로 통하는 정문에 가장 가까운 집에는 수세미와 같은 미로가 형성되는 것이 보였어.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서로 물어보는 일이 계속되었어. 그러던 중 한 명의 노부부가 이 마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 그녀는 어릴 적에 이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물에게 재물을 바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 그녀는 또한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신사에서 마물에 대한 재물이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했어. 이제 그녀는 그곳이 마을을 잡아먹고 있는 마물의 집이라고 의심했어.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을의 이장과 함께 작전을 결심했어. 이장과 그녀는 작은 그룹을 조직해서 마물의 집인 신사에 도달했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이 우주의 제 위치에 마물을 되돌리기 위해 강력한 마법을 사용했어. 그들이 마물을 유탄으로 파괴하면서 마을 밖의 길과 모든 도로가 다시 열렸어. 이제 그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어. 주민들은 당황한 일을 분석하고 불안한 기하학적인 사건을 자세히 살피고 다시 이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한국 마을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져서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마을에서 숙박하지 않는다고 하네. 어때, 무서웠어? 나랑 친구들이 아주 늦은 밤에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있었어. 담배나 마셔서 흥분한 우리는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벌레에 대한 이야기였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 내가 예전에 가게를 못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서운 벌레 때문이었어. 그 벌레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망쳤지. 그게 일어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 한 명이 뭐 그게 어떤 벌레야 라고 물어봤어. 그리고 그 친구는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끔찍해서 그 밤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어 라고 답했어. 우리는 더 궁금해졌고 그 친구는 웨딩 케이크를 가져와서 분명히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었던 것 같았어. 그리고 그렇게 캠프파이어를 멧돼지 고기와 함께 즐겼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 친구는 계속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 그 이야기는 벌레가 나무에 걸린 새의 머리카락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 벌레는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살아있었고 그 소리는 정말로 산소를 빼앗아 버릴 만큼 귀를 굴렸어. 그리고 그 친구는 소파에 앉아 무섭게 웃으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우리 모두는 무서워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늦은 밤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화면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만약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더 잘 잤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서웠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한 번쯤 소문으로 들린다고 해. 아무도 없는 어느 밤 내가 혼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미끄러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내 방으로 이어졌어. 나는 눈을 뜨지 않고 그 소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만약 내가 울고 있으면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않고 저녁 식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물건을 버리면 그들은 내 방에서 놀고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들을 무시하려 했어. 하지만 소리들은 계속해서 내 방으로 이어졌어.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나 봐. 이제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내 방문이 느리게 열리는 소리도 들렸어. 나는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안쪽에 아무도 없었어. 내 방 앞에는 단지 비어있는 홀웨이만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그때 내 몸은 엄청난 경악과 함께 발작을 일으켰어. 소리들은 내 마음을 쥐어짜고 있었어. 저녁 때마다 그리고 밤마다 그들은 나를 괴롭혔어. 나는 이 소리들 때문에 나의 집에서 나왔어. 그리고 절대 다시 들어갈 생각도 없어. 이야기 하나 알려줄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고 귀를 쫑긋하게 해봐. 한번 친구들끼리 캠핑을 가게 됐어. 우리는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 그래서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았어. 그때 우리는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아래바닥에서 새로운 이불을 덮은 듯한 집게 벌레의 빗소리 같아. 그리고 창문 밖에서 모기가 울리고 있었지. 어느 순간에는 기분이 참 이상했어. 우리는 그 소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어. 그러자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에 숨어든 두려움을 꺼내지 않으려 애를 썼어.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 잠이 깊어졌어. 그치만 친구들이 아직 깨어있기 때문에 나도 설레이면서 눈을 뜨고 다른 방으로 향했어. 그러면서 내 뒤에서 한층 큰 소음이 들려왔어. 나는 두리번거리며 다른 방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달려나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갈 수 있도록 대문을 열었어.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내 앞에 뭔가 희미한 존재감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내게 다가와 마지막 충격을 줬어. 여자였어. 그녀는 정말 춥고 차가웠어.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내 귓방마다 속삭이며 내게 말을 걸었지. 자, 내일 모레까지 기다려줘.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말해줘. 매번에 난 기겁하며 잠에서 깼어. 진짜 혼자 침대에 누운 순간 긴장감과 두려움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 나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녀가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무의미한 꿈을 꾸고 있을 땐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어. 끝. 어때? 충분히 무서웠지 않아? 이야기를 들으러 왔겠군. 그러면 내가 가끔씩 생각나면 소름이 돋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한때 나는 어느 제주도 마을에 살았었어. 그곳은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해서 아늑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이어서 더해지는 살인 사건들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공포에 빠졌어. 그때 내가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생존한 신비한 살인 사건을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야. 친구는 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누군가의 쌍쌍이 소리가 들렸대. 처음에는 그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더욱 커졌고 침대가 마치 누군가에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 그리고 그는 침대 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무언가를 보았대. 눈빛은 몹시 차가웠고 그 얼굴은 형체 없는 어둠에 묻혀 있었어. 그때 그 친구는 끔찍한 공포에 빠져
결국 잠에서 깨버렸지. 하지만 그 친구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 얼마 후 그는 살인자의 다음 희생자로 발견되었거든. 당시 경찰들은 그 친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들을 조종한 범인일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결국 그 친구가 범인이나 도와주었던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씩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게 돼. 그 시절 그 마을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은 이제는 기억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갔지만 그 이야기만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다는 거야. 초면의 이야기를 들은 너도 무서워했겠지?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 잠들기 전에 내가 떠올린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게. 우리 동네에는 옛날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와 친구들은 그 소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둠이 깊어지고 걸음마저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오래전에 타인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죽은 사람의 유령을 마주쳤다. 그 영혼은 우리에게 헤맸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종종 목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주변을 돌고 돌아 떠돌면서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다녔다. 어느 날 우리 중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유령을 보게 되었다. 그 유령은 끔찍한 얼굴과 고함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우리를 죽이려는 듯한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당황해하면서 도망치며 우리 중 한 명이 발을 밟어 실수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발 아래에 끼어 죽고 말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때때로 그들의 공포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오늘 밤은 날씨가 매우 춥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야기는 멀리 전쟁터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는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귀국했어. 그리고 그 거대한 저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어. 그런데 그 집은 이상한 소문이 돌리더니 사람들이 멀리서도 접근을 조심스럽게 했어. 어느 날 밤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전쟁터에서 친구를 보내려고 했다. 무서움과 불안이 뒤섞인 그의 심정을 눈치챈 아내는 그를 따라 다녀주기로 했어. 그리고 그들은 올드캐빈 냉장고 상인에게 방류된 냉장고를 가져가기로 했어. 그런데 그들이 냉장고를 풀어보니 냉장고 안에서 나온 유황, 냄새는 극도로 썩어빠진 고기에서 모는 냄새와 같았어. 거기에 더해서 이상한 누군가가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그는 그들을 조금씩 따라다니면서 불규칙한 소리와 함께 그들을 굴복시키고자 했지. 남자와 아내는 냉장고를 찾기 위해 집을 뒤지던 중 그들은 자신의 침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그것은 불 켜진 텔레비전이었지. 남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내를 조심하게 했어. 그리고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외출하려고 했어. 그녀는 나가자마자 조용한 거리를 걸었지만 남자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어. 그리고 그가 아내 뒤에서 멈출 때 그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 그 사람의 존재감은 매우 기묘하게 느껴졌지. 그리고 그들은 그 냉장고를 가져갔어.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집 밖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인 그 남자는 그들을 멈출 생각도 못했어. 멀리서 아내의 울음소리와 함께 건드릴 수 없는 곳에서 그의 존재감을 느꼈어.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 남자는 이후로 이상한 꿈을 꾸면서 매일 밤 불규칙한 소리와 함께 깨어나지 못하는 잠을 이어나갔어. 마지막으로 그 남자는 죽었어.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모든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가 꾸었던 것보다 훨씬 어두운 것을 발견했어. 그는 죽음이라는 참혹한 현실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가? 그럼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게.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떠나가는 게 좋을 거야. 어느 농장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소들이 짖고 닭들이 울면서 일어난 거야. 주인은 이해가 안 가서 한참을 고민하다 그래서 한밤중에 갔어. 그리고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면서 여러 마리의 거대한 돼지를 보게 됐어. 그래서 소, 닭, 개 등의 동물들이 다 거대한 돼지들은
갖추어져 있는 게 놀라웠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미치게 된 척해. 그녀가 누른 기계를 집으려다가 기계에서 나온 악마 등장이 있었어. 이 악마는 그녀가 씻고 나서 뒤를 따라와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그녀의 얼굴을 가진 형태였어. 이 악마는 너 같은 순수한 소녀를 미련스럽게 바꾸어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며 그녀를 인위적으로 뒤틀어버린 거야. 그녀는 그 후 정신을 잃고 이후 몇 주 동안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러나 몇 주 후 농장 주인은 그녀를 보면서 죽게 됐어. 거대한 돼지가 슬슬 그녀를 추적해 나오면서 실제로 그녀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는 농장 전체가 고아성이 되었고 절대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 없었어. 이제부터는 문제가 언제든 새어나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지? 이젠 충분해. 안녕. 어떤가? 너의 심장은 이미 뛰고 있나? 그렇다면 오늘 밤에 좀 더 빠르게 뛸 것이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 한 녀석이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밤거리를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쯤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찡그릭 찡그릭. 그 소리는 자신의 앞에 있었다. 그는 눈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선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이폰의 번호를 누르자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다.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걸어 나갔다. 그때쯤 그 소리가 기울기 시작했다. 찡그릭 찡그릭. 그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언제 어디서든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닐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는 뒤에서 낯선 음성을 들었다. 속도를 내, 속도를 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녀석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소리와 함께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찡그릭 찡그릭. 그것은 점점 더 접근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뱀이었다. 하얀 뱀, 눈부신 빛이 빛나는 뱀. 그것은 그를 따라다녔다. 그것은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녀석은 아직도 무서웠다. 그렇게 그 녀석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불안의 감정은 그를 소모하고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자신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그것이 영상 멘션을 가리키는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음악에 열심히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그 녀석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금세 그를 덮치는 괴물의 기세에 휘청거렸다. 그와 동시에 그의 컴퓨터는 꺼졌으며 화면에는 어둠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녀석의 고민은 끝났다. 이제 너도 용기를 내어 그의 경험을 시도해 보도록 하라. 그럼 아주 길게 무서운 이야기를 알려줄게. 이야기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로 유명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니까 조심해서 들어봐.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홀로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영어로 침착하게 너 출구를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목소리는 정말 이상하고 무서웠다. 그렇게 남자는 잠을 못 이루고 놀다가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상황에 맞추어서 말했다. 아직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제 늦어버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라졌다. 남자는 이 모든 일이 꿈인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에 남자는 자신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때 그는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사라진 채 몸만 썩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그 남자는 끝내 이 이야기를 일러 미국 연구소에 보고 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을 접한 이 남자는 이제까지도 커다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서운 이야기는 들으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더욱 무서워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봐. 잘 들어봐.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지? 나만 알고 있던 곳이 있어. 밤에 찾아가면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는 그곳이 말이야. 나랑 함께 가볼래? 우리가 있으면 무서운 것들도 겁을 못 내지. 그럼 일단 출발해 볼게.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산속 초가집이 있는 곳이야. 밤이 되어서 바람 소리가 불어오면서 장님이 집안을 휩쓸기 시작해. 그리고 갑자기 전등이 꺼지면 괴상한 물건들이 나타나 시작해. 창문을 열면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본다는 기분도 들어. 그런데 이곳을 찾아온 이상 남들보다 조금 더 운 좋아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운이 나쁘게 만날 만한 무서운 것들은 그걸 설명하기도 무섭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것 같아. 괜찮다면 이 지도를 보면서 함께 찾아가 보자.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지도가 한번 흔들리고는 사라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이제부터는 주의하면서 산속을 걷자. 차갑고 어두운 밤이지만 조심해서 나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나는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어. 약간 땀이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디서부터인가 너무 침체된 곳이 나타났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웠다. 내가 앞서서 가면서 조용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났다. 나는 뒤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군가를 느낄 수 있었단다. 계속 걷다가 이제 나와야 할 장소인 것 같았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나는 그저 막 얄짤없이 멈춰서 있었지. 잠시 후 나는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내 머리카락을 스쳐갔다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순간에는 내 뒤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돌아보니 눈앞에서 빛나는 눈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진짜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말로 끔찍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손을 꼭 쥐고 지금보다 빨리 도망치자. 우리는 결국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나와 함께 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떠나야겠어.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걷고 있는 산길은 내가 이제껏 본 지는 없던 것만 같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용하게 걸어보자. 나랑 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래? 그럼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 한번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깨졌어. 아무리 채널을 바꿔도 화면이 똑같았어. 그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자 아빠는 잠시 내 방을 들어와서 내가 봤던 것을 켜봤어. 만약 다시 깨진다면 우리는 TV를 버리기로 했어. 난 긴장하며 TV를 지켜보았지만 이상한 일은 없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우리 집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나는 침대 밑에서 출입구를 찾아서 내 방에서 기다리기로 했어.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커튼도 펑펑거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내가 보이지 않게 그녀는 이야기했어. 너의 살아있는 숨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언제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창문을 통해 뛰어나오고 싶었는데 창문은 잠겨 있었어. 마치 누군가가 날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았어. 내가 다시 문 앞에 가보니 그곳에서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궈버렸어. 그러나 밤중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나의 방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서 기절할 뻔했어. 이게 마치 영화 같은 일이었어. 나는 이제까지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소름이 끼치고 내가 듣지도 못한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겁이 났어. 그러니까 난 이제는 밤에는 꼭 문을 잠그고 자고 있어. 어때? 나쁘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였지? 그래도 지금은 안심하고 자도 될 것 같아. 좀 무서웠겠다. 오늘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질 않아서 TV를 켰어. 그때 전 귀신 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무서운 이야기에 난 고통스러웠어. 그러던 중 창문 쪽에서 투명한 인간 형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 내 마음은 뛰는 중이었지만 그때 내 방 안에 약간의 찬 기운이 느껴졌어. 그 순간에는 난 변기에서 끝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후면 어디 간 것 같았어. 무지개색 인형 한 개가 탁 트인 침대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뒤집혀 있어서 내 마음이 더욱 불편했어. 나는 그 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올렸어. 그 소리는 우습게 들렸지만 내 몸은 떨려왔어. 그리고 내 방 안에서 위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난 미쳐가고 있나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던 중 내 머릿속에서 엄청난 시끄러움이 들려와서 멍하게 되었어. 그 깊은 귀신의 울부짖음이 전 구역으로 퍼지자 나는 숨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하지만 어디서 유령의 울음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 나가기로 결심했어. 내 방에서 나오자마자 나를 비출 빛이 쏟아지면서 나는 몸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내 뒤에 느껴졌던 것은 무거운 무언가가 칼이 나게 닿았을 때 나는 뒤로 뭉쳐졌어. 돌아보니 없던 방문 사이로 인간 형태의 유령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왔었어. 나는 충격적이었고 그 순간에 난 마음을 다해 달아나서 말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깊은 귀신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